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변밀입니다. 네, 좀 전에 세션에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측정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두 분 연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측정으로 보는 서울의 변화, 서울은 포용적인 도시인가라고 하는 실제로 앞서 질문 중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의 방법론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서울의 그러니까 포용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포용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범주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건지는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이 앞으로 포용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서울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목적 지향성, 가치 지향성을 담고서 서울의 포용 지표 혹은 서울형 포용 지표 체계라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측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마 본인들의 영역에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파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변화의 진단,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스타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간략한 방법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기 보시면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의 포용도시 지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측정, 새로운 가치를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서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지표를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역량에 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드린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측정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오늘날의 정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evidence base,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증거 기반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포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측정해서 서울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여기 세 번째까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정책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서울은 이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일종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how,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표를 만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그 새로운 그 개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사실은 없었다긴 그렇지만 아무튼 새롭게 나타나는 개념들인데, 그 개념들을 기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목적 지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역을 측정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많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혹은 서울에서도 세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 세대의 가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표의 기준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년 세대의 가치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 그러니까 1,000만이 사는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을 측정한다라거나, 혹은 이 도시가 얼마나
포용적인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들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지금 청년들의 가치 변화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것들을 좀 제대로 진단해내야지 이 사회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치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용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삶의 질 측정한다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들 가치의 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지표를 만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누가 측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지표들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가치 지향성과 목적 지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지표, 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측정하는 대상과의 굉장히 렐러번스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 명확하고 타당하고 그 지표를 백업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결과로서 제가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들을 얘기해냄으로 인해서 어떤 그 도시 혹은 그 사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아젠다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목적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앞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드린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이런 요건 나중에 아마 토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 도시를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최근 나와 있는데 행복 도시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한 30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번영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어떤 도시가 좀 더 번영한 도시이다. 사람들을 위한 도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경제 지표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GDP, GNDP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비욘드 GDP.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만 설명할 수 없는 도시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번영을 한번 측정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정해왔던 가치와 다른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식의 일종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측정이나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것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의 포용 도시라고 하는 지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지표의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 한 5, 6년 크게 보면 10여 년 동안 많은 국제 기구에서 포용 도시 혹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제 고민은 뭐였냐면 서울의 포용 도시 그러니까 서울의 포용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포용도시 지표라고 하는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라고 하면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을 일단 모아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서치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정서 혹은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봤더니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에서 포용성, 포용도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월드뱅크에서는 기존의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 평등이라고 하는 혹은 소득의 분배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클루시브하게 끌어들이는 것, 그런 논의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포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맥락은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그러니까 개발국가의 어떤 집합체인 OECD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포용 도시가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고, 유엔 헤비타트는 20년마다 하는 회의에서 3차 회의에서 포용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시들이 나아갈 바다, 이제 이런 논의들을 저희가 쭉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포용 도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포용 도시를 측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아무튼 예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의 포용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시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 포용도시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단순하게 결과의 분배만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논의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 포용도시론을 쭉 보면 기존의 빈곤 차원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불평등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빈곤 취약 집단이 누구고 이들을 밝혀내서 이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몇 가지 예들이 각각의 어떤 그 집단 혹은 국제 조직에서 포용 도시를 논의하는 그러니까 논의들이었고, 이 논의들은 이러한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지표들과 분석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쭉 리뷰를 해서 뭐 이런 그런 얘기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도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게 메트로폴리스라는 굉장히 큰 도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외국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다가 성장, 그로스라고 하는 얘기만 하다가 2015년쯤 지나고 나면 하나의 뉴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불평등은 좀 증가하고 있다.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로컬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로컬 영역에서 사람들, 시민들의 참여 혹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의 뉴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리뷰들을 쭉 모아서,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어떤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표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측정의 기준으로서 지표를 만드는 과정은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에 가장 유관 적합한 방법론을 그러니까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취했던 방법론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에서 그러면 서울의 포용 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향 혹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 정책을 지향하고 실행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데피니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메타 차원에서의 일단 큰 그림 혹은 방향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 공간들,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가버넌스, 이 영역 각각의 영역에서 포용적 성장 혹은 포용도시를 지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그러니까 결론이 났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각각의
경제적 영역, 사회적 매체 이런 6개 영역들을 이제 구축을 해낸 거죠. 6개 영역을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 작업은 뭐냐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쭉 만들어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종의 탑다운 방식인데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사실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이제 이 방법들 같이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지표 체계들 좀 그러니까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표를 분석할 때 하나는 종단적, 하나는 횡단적 분석이 있는데 저희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포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나 했었고요. 그게 이제 서울형 포용도시와 OECD 지표 비교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표를 만드는데 모든 지표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OECD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평균 이상이고 어떤 건 평균에 못 미친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서 이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횡단적 비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표별로 그러니까 종단적 비교라고 하는 시계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내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앞단의 지표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이렇게 각 지표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서 서울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 공간, 거버넌스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는 약간의 이제 지표와 다르게 정성적 분석이라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반응들 서울이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포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서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좀 더 포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표를 만든 작업들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표에 근거해서 그럼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작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분석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어떤 지표 체계 측정의 기준으로서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데이터를 백업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서울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의 어떤 발전의 일종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지금 약간 이제 막 들끓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서울시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회성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한 번 한 거고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포용도시의 정책과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측정의 함이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어떤 데서 이 지표를 쓸 것인가. 저희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 결정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는데 이 지표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액티비스트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로 가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것들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상이나 혹은 그 유저에 따라서 충분히 가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지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 작용을 통해서 그 결과 작업들이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just check 혹은 저스트 지표, 저스트 숫자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도시 정책을 포용도시 지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 포용성, 공간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조금 재구성하고 정책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고 남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도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